플렉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강사 철이고요. 자, 이제부터 플렉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를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플래시가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SWF 파일이죠. 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SWF 파일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프로그램 아닐까?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개발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공부하고 나서 뭐 플렉스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겠지, 그냥 똑같으니까 뭐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방향이 다릅니다. 플래시 쪽은 디자인 쪽을 주로 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 쪽이라든가 이런 거, 또 특히나 이제 액션 스크립트 3.0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션 트위닝이라든가 뭐 쉐입 트위닝이라든가 이런 것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플래시를 공부하실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등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보면은 네이버에서 가계부 쪽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플래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SWF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제 웹상에서 플래시로 만들든 뭐 플렉스로 만들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SWF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준다든가 뭐 처리한다든가,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서 보여준다든가 좀 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트에 보면 파일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엠파스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파일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플렉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뭐 플래시 플레이어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은 뭐 이렇게 뭐 폴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뭐 처리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래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트위닝 이런 것만 해갖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SQL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뭐 XML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결할 수가 있고, 또 사이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터랙티브하게 또 반응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구글 쪽에 가가지고요. 네이버도 있을 텐데 제가 검색을 잘 못 해봤어요. 구글 쪽에 와가지고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다 보면은 밑에 쪽에 여기 3D 게시판 소스 공개 받아가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3차원 입체로 되어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하신 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글자 쓰기라든가 이런 걸 눌러보면은 3차원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플렉스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기까지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한두 시간 공부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도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래시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뭐 모양이라든가 뭐 움직임, 예쁜 모양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되겠고요. 플렉스로 개발하는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든가, 뭐 게시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자료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이렇게 뭐 번호도 붙여주고 내용도 보여주고 글쓰기를 한 다음에 내용을 저장하게 되면은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되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서버하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면 플래시보다는 플렉스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플렉스 빌더 버전 3.0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운을 받겠습니다. 플렉스 빌더 3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이얼 버전으로 해서 60일 동안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60일 이후에는 이제 정품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도비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도비로 이동을 합니다. 또는 뭐 co.kr로 하시면 한글도 나와요. co.kr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뭐 adobe.com/kr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글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게 보이죠?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해가지고 밑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 플렉스 빌더 3 시험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내용 보면 6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요걸 클릭해도 돼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넘어온 페이지는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 한글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기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판 해가지고 윈도우즈 버전, 맥킨토시 버전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마 윈도우즈를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요. 맥킨토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윈도우즈 버전으로 425메가짜리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줍니다. 다운로드 창이 바로 뜨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떴다 그러면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저장을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되면은 그때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받았으니까 저는 바탕화면으로 이동해가지고 설치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떠있으면은 실행 바로 눌러도 되죠. 자, 일단 여기 바탕화면에 받았으니까 요거를 실행하겠습니다. 열기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실행 눌러주시고요. 설치 준비가 끝나게 되면 대화창이 한 번 더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 하나가 떴고요. 잉글리시 밖에 없어요. 또 한글 기대하신 분들 좀 실망하겠네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쭉 올라가고 뭐 여러가지 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고 넥스트 눌러라 나옵니다. 넥스트 눌러라. 넥스트 눌러주고요. 당연히 동의를 해야겠죠. 뭐 영어 실력 좋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 쭉 읽어보세요. 여기 어도비 시스템 인코퍼레이티드 정도까지만 읽었어요.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 경로를 지정해줍니다. 어디에 설치할 건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어도비의 플렉스 빌더 3라고 하는 거에다가 지정을 해주시고 뭐 다른 걸로 지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다른 위치로 이렇게 클릭해서 뭐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설정하다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본 위치에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토어 디폴트 폴더로 해주면 원래 처음에 있던 값으로 기본 값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눌러가지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설치해 주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위해서 그리고 파이어폭스라든가 넷스케이프를 위해서 요 플래시 플레이어 9 버전 요거는 이제 플렉스 빌더랑 같이 깔리는 거는 디버그 기능이 있는 플래시 플레이어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플래시 플레이어는 디버그 기능이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디버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버그 기능을 포함한 거를 같이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뭐 나머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 It appears that Internet Explorer is running.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창을 열어놨었죠. 그래서 플렉시 게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계부라든가 어도비 사이트도 제가 열어놨었고요. 이런 걸 한번 깔끔하게 닫아주면은 아마 여기에 메시지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모든 브라우저를 닫아라 라고 돼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설치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했던 내용들을 쭉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디스크가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하드디스크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쭉 뭔가가 설치가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나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나왔죠. 어도비 플렉스 빌더 3를 성공적으로 여기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밑에 플렉스 빌더 3에다가 설치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나왔죠? Done 눌러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찾아와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직접 여기를 열어가지고 실행시키는 것보다는 아마 시작 메뉴를 눌러가지고 어도비라고 하는 여기 메뉴에 플렉스 빌더 3를 실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일반적인 경우도 이렇게 실행할 거예요. 자,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플래시 창이 뜨게 되면서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품인 경우에는 플렉스 빌더 3에 시리얼 넘버를 넣어라 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얼 버전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60일 남았다 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닫히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전체, 이 메뉴부터 해가지고 이런 뭐 뷰라든가, 요걸 이제 뷰라고 불러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뷰, 요런 것들을 뷰, 그 다음에 도구 모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워크벤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워크벤치라는 말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은 우리가 퍼스펙티브라고 부르는데요. 퍼스펙티브 구성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늘려보면, 여기로 다 3개를 추가한 다음에 늘려보면 플렉스 디버그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그 화면 구성,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하는 화면 구성,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할 때 사용하는 화면 구성, 일반적인 구성으로는 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디버그 할 땐 이렇게, 개발할 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가지 화면 구성을 쉽게 조작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뷰라고 하는 거, 요거 플렉스 내비게이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나면 여기 관련 프로그램들, 관련 파일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이 플렉스 프로젝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위치값 같은 경우는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줘도 됩니다. 뭐 원하는 위치로 바꾸시면 되고, 기본적인 위치로 두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위치로 둬도 되고요. 여기서 바꿔볼게요. D드라이브에 강의 녹화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플렉스라고 하는 거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요 하위 폴더로 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다른 애들도 여기 이 폴더 안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만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이 폴더 안에 아예 플렉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내비게이터 안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피니시 눌러줄게요. 피니시 눌러주게 되면 뭔가 또 창이 막 뜨고 막 뭔가 작업을 많이 해요. 얘가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여기 내비게이터 창 안에 파일들 쭉 보이죠?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있고 소스 해가지고 main.mxml 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파일입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좀 굉장히 뭐 플래시만 하셨던 분들은 생소할 거고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코드 창이 보이고요. 소스 창,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창이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에서 스테이지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별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속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는 뭐 속성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너비라든가 뭐 조정이라든가 뭐 얼라인 같은 경우는 정렬해 주는 거니까 호리진탈 얼라인, 버티컬 얼라인, 뭐 가로 세로 정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스타일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 글자의 뭐 글자 모양이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뭐 등등 색깔 같은 거, 그다음에 너비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속성창이고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쉽게 말하면은 레고를 조립할 때 보면 조각들이 있죠.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렉스를 작성할 때 플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좀 더 쉽게 만들어진 조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던져 넣기만 하면은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요걸 던져 넣기만 하면은 체크박스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던져 넣으면은 뭐 콤보 상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던져 넣어가지고 쭉 배치를 해주고, 배치된 거에다가 조금만 이제 소스 코드,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조금만 소스 코드를 조작해주면 간단한 그런 플래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손봐가는 과정, 그게 바로 플래시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텍스트 에어리어나 아니면 텍스트 인풋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나 해줍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삽입을 해주고요. 다음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버튼도 이렇게 조각을 던져 넣듯이 이렇게 쭉 던져주세요. 그리고 이게 줄 맞추는 것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줄을 맞춰갖고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크다 싶으면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굉장히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연한 하늘색인가요? 연한 하늘색 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눈으로 뚫어지게 보면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마우스로 움직이다가 그 파란 줄 나오면 딱 놔주면 적당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얘한테 이름 붙이고 얘한테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 이름을 바꿔주고 싶을 경우, 버튼에 나타나는 요 캡션, 레이블을 바꿔주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프로퍼티 있죠? 선택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에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레이블이라든가 여러가지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작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보면 소스 안에도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처음 봤을 때는 여기 없을 때 잘라내기를 할게요. 잘라내기 해가지고 없을 때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닫혔죠. 이렇게만 있었어요. 근데 방금 두 개를 삽입을 했더니 두 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창하고 디자인 창은 완벽하게 붙어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소스 창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소스 창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디자인 창에도 반드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물론 뭐 소스 창에서 뭔가 실수로 조작했을 경우 오류를 발생시킬 만한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디자인 창에 제대로 작용이 안 된다든가 뭐 안 나타난다든가 이런 경우 있겠지만 일단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뭐 종이를 비춰보듯이 서로 다른 형태긴 하지만 보이는 모양이 다르지만 똑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던져서 넣었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버튼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런 식인 거고 버튼이라고 하는 걸 넣겠습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새로운 버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위치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XY 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거고요. 얘는 위치값을 안 넣기 때문에 기본값인 0에 0 맨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나타났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연동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아마 작업할 때 좀 더 편할 거예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일단 버튼 한 개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를 만들어줬고요.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id 값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하냐?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적당히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창이 뜨면서 여기 있는 텍스트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이 이거죠? 선택되어 있는 버튼 클릭하고 이쪽으로 와보면은 이쪽이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요.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업할 내용을 쭉 적어주면 됩니다. 자, 뭐 하냐면은 그냥 쭉 따라 적으세요. 여기서는요. 컨트롤 S 다음에 alert show 해주시고 가로 연 다음에 나타낼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나타날 내용은 여기서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쭉 따라가 보면은 id라고 하는 게 있죠. id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유일해야 됩니다. 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유일해야 돼요. 지금 이 버튼에는 id가 없기 때문에 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id로 붙여주기 때문에 id에 의해서 그 텍스트 에어리어를 완벽하게 지목할 수가 있는 거죠. 지목을 한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실행을 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디버그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벌레를 잡는 거예요. 오류 같은 게 있다든가 했을 때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모든 게 완벽하다. 다 이제 만들어졌고 정확하게 작동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실행 버튼 run mai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디버그 모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클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yes. 자, 눌러줬더니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떴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대화창이 하나 뜨겠죠. 지금 아무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주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창 하나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얘는 닫아주고 다시 원래 플렉스 플레이어 빌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이쪽 버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바탕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프로퍼티, 그리고 여러가지 컴포넌트, 조각들이죠. 어떤 프로그램의 조각들을 담고 있는 컴포넌트 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들 있죠. 구조 같은 것들이 잘 정렬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가 나타났고요. 이름도 있네요. 그 다음에 버튼 나타났죠. 자,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추가된 경우에는 여기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가지고 나타나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플렉스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안에 main mxml 해가지고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뭐 디버그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실행하게 되면 여기 빈 디버그라고 하는 폴더 있죠. 요걸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main.swp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실행시키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게 지금 실행이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입력하게 되면은 그게 뜨게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중간 파일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성하는 파일은 main.mxml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플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죠.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나온 코드를 보면은 조금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mx 그 다음에 콜론 나오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렇게 끝에 슬래시가 들어간 다음에 mx 어플리케이션,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x 텍스트 에어리어 나타나고 끝에는 안 나타났지만 슬래시하고 이렇게 닫힌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요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보이죠? mx 텍스트 에리어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어떤 값이 없는 경우에는 요렇게 슬래시 넣어주고 바로 닫아버리게 되면 종료 태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XML에 나와 있는 문법 구조입니다. 뭐냐면 플렉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런 컴포넌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언이 다 XML의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플렉스 빌더 3를 배우려고 하면, 플렉스 관련된 이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XML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존에 제가 XML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아마 그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작성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같은 경우라든가 뭐 어플리케이션, 요거는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루트 요소고요. 요거에 이제 요게 모든 내용들을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추가되면서 추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추가했을 때는 이게 컬러 피커를 넣어줬죠. 컬러 피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XML 요소로 해가지고 추가가 되게 됩니다. 컬러 피커가 이렇게 돼 있고 X의 위치, Y의 위치, 그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클릭하고 이쪽에 프로퍼티만 보더라도 뭐 ID부터 해가지고 실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체인지가 됐을 때 뭔가 값이 변했을 때 이게 클릭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바뀌었을 때 뭐 할 거냐 뭐 등등. 스타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글자의 모양이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뭐 등등. 배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너비에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었으니까 놔두고요. 닫아버리고요. 닫아버리고 새로운 플렉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다음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까요? 컴프라고 그냥 정하겠습니다. 컴프라고 정해주시고 적당한 위치 지정한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줄게요. 바로 뭐 넥스트 눌러가지고 뭐 바꿔주고 싶은 거 있으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봤었죠? 디버그를 눌렀을 때 여기 밑에 나타나는 그 실행 파일 swf 파일이 저장된다든가 이런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파일들이 저장될 위치, 여기서는 bin 디버그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줬고요. 다음 뭐 나머지 쭉 확인해 보시고 피니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컴프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요 프로젝트에다가 패널을 넣어보겠습니다. 패널은 어디 있냐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폴더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패널을
해줄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다른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쁘게 담는 그런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담는 박스.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름 같은 걸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이틀이죠. 이렇게 적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치할 때 요거는 언제나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조금 이만큼씩 띄고 요만큼씩만 띄고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할 때 요거를 이용해 주면 되는 거죠. constraint라고 하는 걸 조정해 주면 이렇게 조정해 주면 요거 보이죠? 녹색 줄이 그어지면서 떨어져 있는 높이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10, 여기서부터 10, 여기서부터 10 이렇게 각각 10만큼 떨어진 값이 여기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바탕을 이렇게 좀 다르게 해봅시다. 500에 5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500으로 바꾸더라도 언제나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크기만큼 떨어진 경우, 떨어진 값, 이것도 마찬가지 10회만큼 10만큼 떨어진 값, 여기도 10만큼 떨어진 값, 언제나 이렇게 되죠. 400, 400 이렇게 조정해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떨어진 위치만큼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이거를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전체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다른 이런 컨트롤들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전체 크기에 부합하게 조정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때는 여기 있는 constraint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패널을 넣어주고 이쪽으로 소스로 한번 와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죠. 패널, 레이아웃 앱솔루트 돼 있고, 타이틀은 컴포넌트를 담는 그릇, 레프트는 10, 라이트는 10, 버텀에 10, 뭐 탑에 10 이렇게 해갖고 아까 우리가 정해줬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들은 다 XML의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처리 지시문이죠. 처리 지시문. XML이다. 이 문서는 XML로 구성된 문서고 버전은 1.0이다. 그리고 문서를 저장할 때 인코딩 방식은 UTF-8을 이용해 가지고 저장하자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네임스페이스 해서 이렇게 앞에 붙여준다. MX라고 하는 거는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플렉스를 개발할 때는 MX를 쓰자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꿔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AA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다 바꿔줘야 돼요. 여기도 있는 걸 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여러분들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소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근데 막 다른 걸로 돼 있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이런 코딩 모양들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을 좀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혼자 볼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같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M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접두어, 네임스페이스 접두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것들은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자주 쓰는 버튼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봅시다. 버튼을 이렇게 쭉 하나 던져주세요. 적당한 위치에다 놓고 딱 놔주면 가운데 녹색 줄 나타났죠. 뭐 하늘색인가요? 하늘색 줄이 나타나고 거기에 맞추면은 가운데에 딱 배치가 되게 되고요. 요거는 눌렀을 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눌렀을 때 뭔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은 나중에 소스상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버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하나 더 추가해주고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놔주고, 자, 하나 더 필요하네요. 3개. 얘는 보통 일반적인 버튼으로 역할을 해줄 거고요. 얘는 토글 버튼, 얘는 커서 버튼, 이거 하나 더 있는데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링크 버튼이라는 게 있죠. 링크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링크 버튼은 뭐냐면 눌렀을 때 인터넷 창으로 해서 다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바로 링크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변경을 시켜주죠.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 버튼 안에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글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대표하는 거는 바로 id예요. id. 나중에 코드상에서 얘 버튼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부르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아닌 id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되고요. id가 정해진 상태에서 id를 가지고 조작해주면 얘를 조작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id는 얘하고가 다 달라야 돼요. 똑같은 id를 적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오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btn 1번이라고 정할 거고요. 얘는 보통 버튼 엔터 쳐주면 얘가 이름이 바뀌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tn 2번 이라고 정해주고 레이블을 토글 하는 버튼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손가락 커서 버튼 해주고 btn 3번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링크 버튼이니까 RGO로 링크 됩니다 라고 적고 id btn 4번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줬다고 해도 지금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F11번 또는 여기 벌레 모양을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더라도 자 실행 눌러보고 뭔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마우스 클릭 된다는 거 빼고는 작동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순수하게 얘네들은 눌리는 버튼 눌리는 작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눌렸을 때 뭔가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소스로 이동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되기를 바라면 정말 안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버튼, 보통 버튼은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클릭하게 되면은 메시지 창이 나타날 수 있게 작업해주고요. 이 안에 버튼 id btn 1번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에 있는 게 바로 btn 1번이었죠,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id btn 1번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물론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도 마찬가지죠. id는 btn 1번이라고 적어줘도 똑같은 구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디자인 와보면 btn 1번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쪽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니까 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세요.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주게 되고 속성값에다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mx 컨트롤 디버그 모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는 오류 메시지니까 그냥 닫아버릴게요. 컨트롤 s alert show 해주시고 보통 버튼입니다 라고 문자열 형태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show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도 문자열이 되고요. 클릭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문자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 사용하고 또 가운데도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얘가 해석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지? 라고 얘가 물음표를 머릿속에 띵 하고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바깥에 있는 큰 따옴표 놔두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큰 따옴표 구분되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거 구분되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얘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가 여러 개 겹치게 입력이 돼야 되고 겹치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바깥에 또는 작은 따옴표를 바깥에 안쪽에는 큰 따옴표 이렇게 뭐 큰 따옴표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작은 따옴표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꼭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깥에는 큰 따옴표 가운데는 작은 따옴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작업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뜨게 되고요. 나머지 토글 버튼은 뭐냐면 눌렀으면은 누른 표시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다시 올라온 형태가 돼요. 그게 바로 토글 버튼입니다. 토글 버튼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인데요. 토글 버튼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토글이라고 하는 거를 true 라고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토글 버튼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얘가. 자,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 토글 버튼 클릭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눌렸다라고 하는 표시.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시 올라오는 표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토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똑딱이 볼펜 있죠. 똑딱이 볼펜. 똑딱이 한번 똑딱 하면은 눌려있다가 다시 한번 똑딱 하면은 올라오죠. 그게 바로 토글인데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토글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똑딱이처럼 똑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똑딱이처럼 톡 튀어나오는 형태, 또 간단하게 토글 버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닫아버리고 다음 이제 손가락으로 변하는 커서 간단하게 이것도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밑에 버튼 모드 있죠. 버튼 모드를 true로 바꿔주고요. 다음 use hand cursor, 손가락 커서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 커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도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손가락으로 변합니다. 이 링크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본값으로 손가락 커서를 설정을 해줘요. 근데 일반적인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나타나 있죠. 근데 방금 봤다시피 버튼 모드를 true, use hand cursor를 true로 두 가지를 설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커서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링크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클릭됐을 때 작업하겠다 따옴표 2개 적어 주시고요. navigate to URL new 해주시고 URL request 적어주고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작은 따옴표를 닫아주고 두 번 괄호를 닫아줘야겠죠. 왜냐면 여기 한번 열고 여기 한번 열었으니까 이렇게 두 번을 닫게 되면 이제 이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URL request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변환이 돼요. 문자열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navigate URL, 그 URL의 주소로 항해를 하자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또는 뭐 디폴트 브라우저가 뜨겠죠. 실행을 시켜주시고 RGO로 링크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서 RGO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똑같이 여기 손가락으로 변하는 버튼에도 우리 클릭했을 때 커서 버튼입니다 라고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됐을 때 mx 컨트롤 점 alert 그다음에 show 해주시고요. 여기는 손가락 커서 버튼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가지고요. 클릭, 이게 아니죠? 여기죠? 그럼 이렇게 대화창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도움말 같은 거 나타나면 좋죠. 요거에 뭐 하는 버튼인지, 이게 뭐 하는 버튼인지 이렇게 조그만 창으로 해가지고 마우스 커서 밑에 여기 나타나는 거 봤을 거예요. 툴팁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입력하다 보면 너무 좁은 경우가 있어요. 화면이. 이런 것들 당장 쓰지 않을 경우에는 요거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넓어지면서 다른 뭐 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넓게 화면을 쓸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 하나 둘 세 개 아무거나 눌러주세요. 아무거나 눌러주면은 원래 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창을 최대화하고 하겠다 그러면 요거 최소화 취소. 그 다음에 요거 내비게이터 창을 최대화하겠다 그러면 요거 내비게이터 창 빼고 나머지 다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좀 창이나 이런 것들, 창이나 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좁아서 못 쓰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갖고 좀 넓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더블 클릭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더블 클릭이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내용을 두 번이나 적었어요. 그죠? 또 한두 개면 좋은데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함수로 따로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아래다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뭐냐면 mx 그 다음에 콜론 넣어주고요. 스크립트라고 입력해줍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괄호를 닫는 순간 자동으로 C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이 C 데이터도 XML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대로 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뭐 XML을 해석하는 형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액션 스크립트입니다. 액션 스크립트. AS 센터가 아니고 액션 스크립트 약자예요.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 3.0을 여기서 사용해 주겠죠. 여기다가 액션 스크립트 형태로 해서 코드를 입력해 주게 되면 그게 이제 작동이 되면서, 여기 XML로 돼 있는 형태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스크립트 C데이터 괄호가 2번 열렸죠. 한 번, 2번. 닫힐 때도 2번 닫혀야 돼요. 그리고 이 괄호도 이렇게 닫히고 해서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함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private 해주시고 펑션 해주고 show msg 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음 여기 msg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죠. 뭘 받느냐? 요 내용 또는 요 내용을 받아가지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msg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스트링이겠죠. 그리고 되돌려주는 리턴 값은 없다 라고 해서 void 라고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액션 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들은 제 또 액션 스크립트 3.0 강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구조, 그리고 액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요거 액션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플렉스는 두 가지 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XML 그리고 여기 안에 C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액션 스크립트, 이렇게 큰 줄기에 기술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익혀 놓으시면은 플렉스 배우기가 한결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함수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mx 컨트롤스 해주고 alert 해주고 show 해준 다음에 출력해줄 내용이 요거 또는 여기 있는 손가락 버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msg라고 하는 인수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죠. 또는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오겠죠. 출력해줄 거는 msg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변수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플렉스 빌더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타가 났다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X표를 표시를 해줍니다. 정의되지 않은 메서드 show를 정적 유형 클래스의 참조를 통해 호출했습니다 라고 나타나 있죠. 제가 대문자로 써버렸어요.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저장을 해주면은 아마 X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함수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함수를 콜 해줍니다. 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콜. 그러면 show msg라고 하는 함수를 얘가 찾아봐요. 쭉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인수는 이렇게 해서 문자열 형태, 스트링 형태로 해가지고 던져준다. 던져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sho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show라고 하는 걸 쭉 찾아가지고 있네. 요거 던져주게 되고, 던져준 값을 얘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면 대화창으로 뜨게 됩니다. 자, 한번 디버그 모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통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죠. 똑같이 나타나죠. 어차피 똑같은 작업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버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